네, 안녕하십니까. 모듈레코드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ACS 모듈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살펴볼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또 하나씩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가볼까요? 자, 협상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5가지 차원이 나옵니다. 5가지 차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보기로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면 그에 부합하는 차원은 무엇인지 또는 예시가 나오면 그에 부합하는 또 차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또 어떠한 키워드와 또 차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차원부터 보시면요.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의사소통 차원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또 반복이 되죠.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도 보시면요. 예시에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키워드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3번 강조가 되고 있다. 네, 이 키워드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의사소통 차원. 자, 그리고 밑에 내려서 이제 갈등 해결 차원에서 볼 때 갈등 해결. 자, 내용 보시면 저 갈등 해결 나오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또 이게 중요해요. 상호작용. 밑에도 나올 텐데 이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 과정이겠다. 상호작용.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식과 노력 차원. 그래서 또 내용 보시면 여기도 지식이며 노력의 분야이다. 지식이며 노력의 장이 바로 협상의 또 한 차원이 되겠다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 4번째, 5번째 단계가 차원이 중요하겠는데 보시면 의사결정 차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섭 차원이었죠. 그 둘의 내용이 조금 이제 연결을 하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느냐 중요하다 했죠. 자, 의사결정 차원에서 볼 때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이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용 가능한 대안. 그래서 대안의 키워드를 잡아주세요. 여기는 대안.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이겠다. 대안의 키워드. 여기도 상호작용 나오죠. 상호작용. 상호작용.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빈칸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상호작용도 여러분들 똑같이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분 대안이란 키워드 꼭 잡아서 연결을 해주자.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섭 관점인데 사실 앞에 여기 공통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 교섭 관점이 되겠다. 그래서 교섭이란 뜻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거나 절충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전적 교섭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논하고 절충해서 여러분들 타협점, 합의점에 이르겠죠. 합의. 절충한다는 합의. 그래서
이 교섭 관점에서는 합의의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합의.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합의. 교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자, 연결할 수 있는 합의.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다 나오죠. 합의의 키워드. 그래서 위에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의사결정하는 것은 위에 의사결정 차원과 똑같았죠. 하지만 자, 위에 있는 의사결정 차원은 수용 가능한 대안의 키워드를 잡자. 여기 교섭 차원은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여러분 교섭 관점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의사결정 차원과 교섭 관점의 차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협상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또 복습 차원에서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의사소통 차원 어떠한 키워드? 의사소통과 연결이 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득 가져가시라 했어요. 그래서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갈등 해결 차원 그래서 갈등 해결의 키워드 그대로 나오고 자, 상호작용 과정도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라.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과 노력의 차원 지식이며 노력의 분야가 되겠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의사결정 차원 의사결정 어떠한 키워드? 대안 그렇죠? 대안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이렇게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여러분들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의사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섭 관점 마지막으로 교섭이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고 절충한다. 그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였다. 그래서 절충 바로 절충에서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교섭 관점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모두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의사결정 차원과 그렇죠? 교섭 관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대안과 합의의 키워드로 구분을 꼭 하자. 해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고객 서비스의 의미해서 여기서 다뤄볼 문제는 빈칸 문제였다. 그래서 이 시너지 컨설팅이라는 대행사가 사실 채택률이 아주 저조한 대행사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빈칸이 나왔어? 보시면은 이렇게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키워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고객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직원의 친절함 또는 인상 등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겠다 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뒤에 이제 문제와 또 개념으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자, 방금 봤던 그 지문이 그대로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는 그렇죠? 매우 중요하겠다. 태도. 그래서 요구, 서비스, 태도.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협상 과정 5단계다. 자, 단계 나왔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순서 문제 무조건 나오겠죠?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각 순서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내용들을 바르게 또 분류할 수 있는지, 그렇죠? 크게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그렇죠? 일단은 협상 과정 5단계를 바르게 나열해보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단계 시작, 그렇죠? 시작하는 거 1단계 놓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하는 것 마지막 단계가 되겠다 해서 뭐 1단계와 5단계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2, 3, 4단계가 좀 헷갈리죠. 특히나 이 상호 이해, 실질 이해, 이해 두 가지가 시작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상호, 실질, 그쵸? 실질이 먼저일까? 상호가 먼저일까?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이렇게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두 문자가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상실. 상실. 여러분들 무언가를 뭐 잃었을 때 상실, 사라지다, 그렇죠? 뭐 필기 시험이나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뭐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들 절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상실이란 저희 단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 저희가 알고 있는 두 문자는 적극 활용하자 해서, 자, 협상 시작 단계 다음에는 자, 상실, 그렇죠? 상실, 상실의 순서로 상호 이해 다음 실질 이해가 오겠다. 그리고 이제 대안, 나머지 네 번째 단계는 대안이고, 자, 첫 번째와, 그쵸? 마지막 단계는 시작과 합의로 단계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자, 이해 두 가지가 시작 다음에 나왔었는데, 상실의 순서, 상호 이해 다음 실질 이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순서 문제 자, 됐고요. 자, 근데 내용 지금 구분해야 되는데 워낙, 그쵸, 구성이 많아가지고,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볼게요. 자, 대안과 합의 해서 제가 여기에 키워드 중요하게 표시한 이유가, 자, 대안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네 번째 대안, 그리고 자, 합의 키워드 5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단계 대안과 합의 키워드가 그대로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쵸? 내용 구분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자, 이건 그대로 자연스럽게 됐어. 대안과 합의란 키워드가 그대로 단계의 키워드가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1, 2, 3단계의 내용 어떻게 또 구분을 할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거꾸로 가봅시다. 실질 이해 해서 실질,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실제로 원하는 것, 그쵸?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법? 분할과 통합의 기법, 분할과 통합 해서 분통 기법, 분통. 여러분들 분통을 터뜨리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분통해서, 자, 실질 이해 단계니까 실질적인 여러분들 분통을 터뜨리다,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질 이해, 분할과 통합 기법, 분통해서 실질적인 분통에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 이해까지 이제 완료가 됐죠? 그럼 이제 상호 이해의 내용의 중요 키워드는 이렇게 점검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결정한다 해서 이것도 두 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점자 안이 되겠다. 점자 안. 점자 아시죠? 점자.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점자 그리고 안 해서 상호 이해는 점자 안 해서 점검, 자기 주장 그리고 안건을 결정하는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내용,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협상 시작 네 가지 내용은요. 보시면 친근감 그리고 협상 의사를 전달, 협상 의지를 확인 그리고 체제를 짠 해서 의로 시작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의지를 확인하며 그리고 치읓이 들어간 키워드가 있겠다 해서 친근감과 체제를 짜는 것이 바로 협상 시작의 내용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의와 그렇죠? 치읓 이것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밑에 키워드나 뭐 내용 보시면 이 의나 치읓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와 치읓이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 그리고 의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치읓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단어 바로 친근감을 쌓고 체제를 짜는 것이 바로 협상 시작 내용에 포함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밑에서 또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협상 과정 5단계에서 상호 이해, 그렇죠? 상실에서도 상실, 상호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에 어떤 단계가 들어가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바로 또 복습을 해봅시다. 자, 단계, 협상 과정 5단계에 어떻게 됐었지? 자, 1단계는 시작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은 합의 단계였어. 합의 문서. 자, 그리고 중간에 3단계가 있었지. 그런데 시작 다음에 이해 2가지가 나왔어. 자, 상실의 이해였어. 상실. 그리고 자, 4번째가 대안이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단계를 나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각 단계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보시면 자, 4번째, 5번째는 그대로 이 대안과 합의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 하고 중요한 것은 앞에 3단계였어. 3번째 단계, 자, 실질이해. 그렇죠?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인 분통의 기법, 그렇죠? 분할과 통합의 기법이 사용되었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상호이해.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점자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점검 그리고 자기주장 그리고 안건을 결정하는 이 3가지 내용이 있었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 협상 시작에는 무엇이었어? 자, 의로 시작하는 의사 전달하고, 자, 의지를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치읓이 들어간 친근감을 쌓고, 그쵸? 친근감. 그리고 자, 체제를 짜는 것이 바로 이렇게 4가지 내용이 이렇게 협상 시작 단계의 내용이 됐었구나. 그쵸? 금방 정리하죠? 이렇게 하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만 적어둘 수 있다면 이 내용이 어떤 단계가 들어가든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상호 이해, 2단계구나. 점검, 자기주장, 또 안건을 결정하는 3가지 내용이 있나 볼까? 자, 보시면요. 그렇죠? 자기주장을 제시한다 해서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4번. 자, 2단계의 상호 이해였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볼까요, 그러면? 자, 1번. 분통기법 나오네. 분할과 통합기법. 어디였지? 자, 3단계의 실질이해 해당됐었구나.
자, 그리고 대안 키워드 바로 보이죠? 그래서 자, 네 번째 대안, 그리고 협상 의사를 전달, 그렇죠? 의사 전달, 그리고 의지 확인. 그것은 자, 1단계의 시작 단계였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원하는 것,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그래서 실질 이에 해당되는 3단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단계가 들어가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자. 키워드로서 저희가 아는 두 문자로서 정리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팀워크와 응징력의 차이 해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죠. 팀워크와 응징력의 정의, 또 내용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자, 팀워크란 일단 보시면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 목적. 그래서 목적의 키워드가 중요해요. 목적을 달성하고 자, 수행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밑에 내용 나오고 있지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 결국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응집력 보시면요, 이제 응집력은 이렇게 집단으로 그냥 모여 있는 것, 그렇죠? 집단. 그래서 그냥 모여서 그냥 그들끼리만 이렇게 계속 남아있기를 그냥 원하게 만드는 힘이다. 집단. 집단의 키워드가 두 번 나오죠. 그냥 집단으로서 모여 있는 것이 응집력이 되겠다. 그래서 팀워크와 응집력의 차이는 해서 나오죠. 성과의 키워드 나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응집력이 좋은 것이다. 그렇죠? 이게 아니고 해서 또 팀워크와 응집력 바뀌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만 좋은 것은 응집력이 되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팀워크는 목표 나오죠. 위에 또 목적과 연결해서 목적과 목표 달성의 의지를 가지고 자, 무엇을 내는 것? 성과를 결국 내는 것이 바로 팀워크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결국 성과로 여러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성과를 여러분 달성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죠? 냈으면 여러분 팀워크가 되겠고요. 내지 못했다. 응집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팀워크는 또 추가로 가져가야 할 키워드가 뭐였어요? 팀워크 여기 위에다가 목표와 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응집력은 단지 그냥 집단으로서 모여 있다. 그래서 집단으로서 그냥 모여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위기만 좋은 것은 그냥 응집력이 되겠다. 그래서 응집력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해서 이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내용 일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팀워크와 응집력. 그래서 팀워크란 이렇게 목적 키워드 나오죠.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 성과의 키워드. 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무엇이었다? 응집력이 좋은 것이었다. 맞죠? 그리고 단지 그냥 집단에 머무르는 것, 집단에 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이제 팀워크가 아니고, 그렇죠? 응집력이었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단순히 모이는 것,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 달성의 의지,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것. 그렇죠?
목적과 목표 달성의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팀워크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업과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다. 해서 보시면 자, 성과, 그렇죠? 성과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팀워크와 응집력으로 나뉜다. 팀워크, 응집력,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와, 그렇죠? 다시 쓰진 않을게요. 이거는 목표와 목표 달성,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팀워크이고, 성과는 내지 못하고 단지 그냥 집단으로서만 모여 있는 것, 그것은 응집력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방법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7가지 내용 중에 또 틀린 선지, 또 아닌 선지, 해당되지 않는 선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뒤에 이 동기부여 방법 7가지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도 이제 첨부되어 있는 문제와 또 개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 방법 7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긍정적 강화법.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긍정적 강화법은 이제 목표 달성. 구성원들이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하면 자, 바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이나 칭찬으로 이제 보상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법이 되겠다 해서 이제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긍정적 강화법 해서 여기를 또 뭐 부정적 강화법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겠다 해서 또 창의적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 뭐 비판적이거나 뭐 논리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닌 것으로 또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책임감의 키워드. 5번째는 이제 코칭을 한다. 코칭. 그래서 이 코칭에 또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교육이 필요하겠다. 자, 이제 해서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올바른, 그렇죠? 올바른 동기부여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첫 번째, 긍정적 강화법. 무엇이었다? 목표 달성.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했다면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법이었다. 그래서 긍정적 강화법은 무엇인가 하고 또 뭐 정의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정의가 보기로 나오고 그에 해당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긍정적 강화법 또 골라주셔야겠죠. 근데 보상은 또 무엇이었다? 말이나 칭찬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 분석적인 아니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자, 몇 가지 멘토링이 아니고 코칭을 한다. 자,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제 NCS 자체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코칭을 한다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리을 해서 2번이 답이겠죠? 네. 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